오늘은 신연식의 동주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동주의 전체 줄거리 및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주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윤동주 시인이고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송몽규 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보기 전에 먼저 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2016년 개봉된 영화 동주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는 영화상 영을 목적으로 하는 대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현실에 치열하게 맞선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 두 청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청년 윤동주가 일제강점기라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겪어야 했던 슬픔과 고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몰랐던 송몽규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과 심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익히 잘 알다시피 성찰과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윤동주의 시가 참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항일 독립운동에 뜻을 두었던 송몽규의 삶을 흑백화면, 윤동주 씨의 나레이션, 그 다음에 시간의 역전적 구성, 그 다음 빈번한 화면 전환 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 동주와 몽규는 1943년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이 장면이 현재예요. 특고경찰은 동주에게 몽규와의 관계를 물으며 죄를 추궁하고 동주는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상합니다. 럴백 과거로 넘어가게 돼요. 자, 동주와 몽규는 만주 명동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입니다. 동주는 정지용과 백석의 시를 읽으며 시인을 꿈꾸고 몽규는 신춘문예에 꽁트가 당선되어 마을 어른들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념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몽규는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를 찾아가지만 오히려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주는 몽규에게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에 진학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경성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몽규는 동주, 처중, 여진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문예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주와 몽규가 시와 산문을 두고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학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갈등이라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설정. 몽규는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다 체포가 됩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몽규는 동주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몽규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준비하지만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막습니다. 넌 아니야. 몽규는 비밀 회합 장소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려던 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기 직전 원고를 전달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의외로 뜬금없이 갑자기. 자, 특고 일본 경찰은 동주와 몽규에게 조작된 진술서를 주며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죠. 자, 이때 몽규는 조작된 진술서대로 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자책을 하며 서명을 하는 반면, 동주는 앞장서지 못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옥사를 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줄거리 요약하면서는 전개부터 절정까지, 결말까지 쭉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재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어떤 형무소에서의 장면들이 끼어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현재, 과거.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동주의 입장에서 또는 몽규의 입장에서가 막 교차 편집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시나리오고요. 사실적, 일대기적입니다. 일제강점기 속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간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몽규와 동주, 동주와 몽규의 이야기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당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당대 지식인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동주 마지막 장면이에요. 동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명해라고 할 때 조작된 어떤 진술서에다가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 나서기만 한 게 또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움이야. 근데 이거는 동주가 단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 저항 또는 문학적 저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몽규는 자, 내가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됐다면, 그 조작된 진술서의 내용대로만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 부끄러워서. 몽규는 적극적 저항을 하다가 좌절당하는 그런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결국은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공통점은 뭡니까? 부끄러움이죠. 당대 지식인들의 삶은 바로 뭐였다? 부끄러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윤동주 시를 나레이션 형식으로 삽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작품은요, 읽다 보면요, 사실은 이게 시나리오인지 시집인지 헷갈려요. 왜? 그렇게나 많은 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시들이 전부 다 윤동주의 삶을 대변하는 시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장면이 시하고, 물론 시가 쓰여진 시간과 조금 안 맞아요. 하지만은 잘 맞물려 있다,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나레이션을 통해 삽입되는 시는 주인공의 감정과 사건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관객의 감정이입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극적 전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극적 전환은 주인공의 심리 표출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쓰여져 있냐고요? 많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흰 그림자, 참외록, 눈 감고 간다, 병원, 별 해는 밤, 아우의 인상화, 쉽게 쓰여진 시, 사랑스러운 추억, 바람이 불어, 새로운 길, 자화상, 서시 등등등등. 자, 이 작품들에 대한 설명은요, 이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해가지고서나 윤동주 씨만 따로 모아놓은 재생 목록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흑백. 자, 이 영화는요, 흑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독특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촬영 자체를 흑백으로 한 건 아니에요. 촬영은 컬러로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은, 후반 작업을 흑백으로 했다.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그거는, 초기 화면에서도 봤듯이, 당대, 글쎄, 이건 테크닉적인 측면이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영화의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런데 흑백으로 하면은, 이 어두운 게 잘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칼라로 해가지고 그것을 후반 작업으로 흑백으로 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어두운 분위기와 그 다음에 화면의 표정과, 그러니까 인물의 표정이죠. 인물의 표정과 그 다음에 인물의 옷, 옛날 교복이 다 검은색이에요. 이런 것들을 도드라지게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게 약간 교과서적으로 흑백으로 함으로써 인물의 표정에 집중하게 한다. 왜? 얼굴은 까맣진 않잖아. 그리고 관객과 인물이 가까이서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중하는 거니까 클로즈업한 영상에서는 인물의 미세한 표정과 심리 변화를 통하여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 동주와 몽규의 관계성과 심리 상태, 그리고 동주의 시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5번. 구성 볼까요? 교차 편집 방식입니다. 이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극적 관계나 또는 극적 정황을 급격하게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 것이긴 한데, 이 작품은 이게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이 왔다 갔다,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자, 일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과 그 다음에 과거의 장면들이 교차 편집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시간대 몽규와 동주의 교차 편집 또는 과거와 현재의 교차 편집.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자, 신 33에서 35는 경성, 과거의 모습이 나오다가 바로 36, 38에서는 형무소, 현재의 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에서 40은 다시 경성, 과거에서 자, 몽규는 중국으로 떠나고 동주는 일본으로 유학 가는 장면 나왔다가 그 다음에 97에서는 형무소, 현재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0에서 104까지는 자, 동주와 몽규가 옥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 편집되는 구성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현식의 영화 시나리오로 동주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